서정함의 시사 줌인. 강원정보문화진흥원 계란사랑 남성 화장품 티에소에서 제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정함의 시사 줌인. 지금 시작합니다. 6일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각 당의 강원도당 대변인들 모셔보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최혁진 대변인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선대위가 꾸려지고 선거운동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당내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예, 당내 분위기는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 선거를 저희가 졌기 때문에 조금 침체된 분위기도 없잖아 있었는데요. 다시 지방선거를 준비하면서 특히 이제 이광재 도지사 후보가 선봉에 서서 강원도가 깜짝 놀랄 만한 공약들을 제시하면서 정책과 공약, 비전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지면서 당에서는 다시 좀 고무되는 분위기입니다. 아무래도 이게 지방선거지만 지역구 국회의원과의 협력도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협력은 좀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어떤가요? 네, 협력은 잘 되고 있는 게 지난 대선 때 이미 저희가 이제 국회의원들을 중심에 세우고 각 시도의원들과 지역에 또 출마를 앞두고 있는 여러분들이 원팀이 돼서 한번 대통령 선거를 같이 뛰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런 경험과 또 그때 만들어진 시스템과 체계가 있다 보니까 지방선거 준비하면서도 큰 어려움 없이 바로 당내 안에 원활한 협력 체계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사실 지금 이 속속들이 여론조사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각 후보들의 좀 분위기들은 좀 어떤지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 예, 잘 아시겠지만은 여론조사에서는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아직은 많이 밀리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크게 걱정은 또 안 하고 있고 오히려 열심히 뛰어야 되겠다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은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취임하신 지가 며칠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역대 가장 낮은 지지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역대 대통령 중에서 취임 초기에 이렇게 지지율이 낮은 분은 처음인 것 같은데요. 그거는 이제 도민들의 마음이 통상은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서 지방선거 하면은 현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자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데 대통령 지지율이 낮다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되긴 해서 도와주긴 해야 될 것 같고 힘도 실어줘야 될 것 같은데 잘 아직 못 믿겠다 이런 기류가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마음들이 한동안 엎치락뒤치락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여론조사는 저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을 했고 저희 더불어민주당에도 좀 불미스러운 사건들도 있었고 해서 격차가 좀 생겼지만 한편으로 그 마음이 다 상대당에게 갔다라고 보여지진 않고요. 그렇다고 저쪽도 이렇게 믿음이 가지 않는다. 또 얼마 전에 우리 5월 16일인가 김진태 후보께서 윤석열 대통령 은 하여간 우리 강원도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불과 이틀 만인가 강원도 SOC 예산이 절반이 삭감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도민들이 볼 때는 뭐지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도민들이 누구를 찍어야 될지 굉장히 혼란스럽기도 한데 시간이 흘러가면 이런 국면에서 보통 인물론이 부각이 됩니다. 상황이 이렇다라고 하면 일 잘할 수 있는 사람 또 과거에 한 행동을 봤을 때 정말 좋은 실적 만들어봤던 사람 이런 사람 뽑아보자라고 하는 기류가 형성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지금 적극적으로 공약들 정책들 많이 준비했는데 그것들이 이제 슬슬 빛이 나고 또 우리 이광재 후보님이나 지금 시장 후보 각 시군 광역 후보들이 인물 중심으로 치열한 경선을 거쳐서 올라오신 분들이 많거든요. 이분들에 대한 아마 주목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강원특별자치도 법안이 이제 행안위 법안 소위를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이광재 후보는 아직 당선된 것도 아닌데 왜 국회 가서 목을 메고 저 법안을 통과시키느냐. 사실 또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이광재 후보는 도의사 후보하고 강원도당에서는 정책을 하도 많이 발표해서 정신이 없다. 뭘 그렇게 많이 하냐. 사실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강원도 7개 권역을 완전히 산업, 경제, 교육, 문화에서 최고 수준으로 키워보자. 엄청난 공약들을 던지고 있는데 도민들이 그러세요. 저걸 다 할 수 있어? 저게 강원도에서 가능해? 그게 강원도에서 가능하게 하는 첫 단추가 특별자치도 법안이라고 이광재 후보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 도당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강원도가 접경지역이라는 규제
또 환경보호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도민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산업개발이나 경제발전 전략을 추진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강원도 특별자치도 법안을 해놔야 지금 우리가 밀고 있는 강원도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발전을 위한 공약들이 현실 가능해지기 때문에 거기에 목을 메고 적극성을 다해서 관철시켜낸 것이고요. 곧 본회의를 통과하겠지요. 네. 이제 그렇게 저렇게 보면 저는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이 또 각 후보들이 왜 이런 공약들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면서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곧 이해하시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에게 네. 이번 선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번 선거는 우리 강원도가 정말 세계적인 곳으로 도약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가름할 수 있는 그런 선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우선 평창 동계올림픽을 성공해냈죠. 네. 우리 문재인 정부와 또 최문순 도정에서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청와대에서 비서관 생활을 했는데 사실 동계올림픽에 대해서 굉장히 암울했습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정부에서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었고요. 거기에 남북 관계가 상당히 대치국면의 위기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기억하시겠지만 평창 안 오겠다라는 기류도 있었고요. 선수단 못 보내겠다, 뭐 주요 인사들 안 오겠다. 결국은 그 어려움 속에서 남북 관계를 평화 국면으로 일정하게 전환해서 위기 상황들을 없앴고 적극적인 재정 투입으로 동계올림픽을 성공시켜서 전 세계인이 강원도와 평창을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 기반으로 강원도가 탄탄대로 성장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은데 정말 예상치 못한 코로나로 다시 한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제 코로나 상황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동계올림픽의 성공을 기반으로 이 코로나의 위기를 극복하면서 글로벌 사회 속에 강원도 부각시킬 수 있는 새로운 미래 리더들이 나와야 되는 중차대한 시기라고 보여지고요. 네. 요번에 제가 저희는 네거티브 이런 거 안 하겠지만 사실은 국민의힘 쪽에서는 정책 공약이 발표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저는 어찌 보면 대세론을 기반해서 선거를 치르려고 한 게 아니었는가. 대통령 선거 이겼으니까 그 바람 타고 이번 정부에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이걸 가지고 아마 강원도 선거를 치르려고 했나 본데 네. 저는 도민들께서 잘 판단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은 게 그런 분들이 되면 강원도 발전이 굉장히 미뤄지거나 도태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4년은 짧습니다. 도지사가 되고 시장이 됐을 때 1년 동안 뭐 해야 되지? 뭘 하면 좋지 하다 보면 1년 지나고요. 네. 계획 세우다 보면 1년 지나고요. 3년 차 되면 레임덕이 옵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끝날 수가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너넨 왜 이렇게 많은 정책과 공약을 제시하고 있어? 여론조사에서 아직 밀리는데 저희는 당선되자마자 강원도 발전을 위한 정책들을 신속하게 추진해서 과거의 올림픽의 성공 기반 이런 것들 기반 위에 강원도를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물꼬를 트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면들이 아마 이제 저희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에 대해서 아마 지금보다 조금 더 높은 기대감으로 다가올 날이 머지않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대통령이 바뀌었지만 다수당의 지위가 있다라는 기반 위에서 또 적대적이지 않고 정책과 공약과 비전을 가지고 현 정부도 윤석열 정부도 균형 발전의 성과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성과를 내려면 더불어민주당 강원도의 후보군들이 훨씬 낫다. 우리 통합의 정치 하겠다. 손잡고 하겠다. 이 모습으로 이번 선거의 승리를 이끌어 보겠다. 이런 전략과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 도민 여러분께 지지를 호소하는 한 말씀 하고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죠. 예, 도민 여러분, 저도 강원도 사람입니다. 강원도는요, 전 세계에 어디에도 밀리지 않은 좋은 자연 환경이 있고요. 대한민국 전체에서는 사람 좋기로 유명하면 강원도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연 환경 좋고 사람 좋은데 경제산업 발전, 교육문화, 관광 발전 낙후해 있습니다.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느냐? 저희 더불어민주당, 특히 이광재 도지사 후보를 비롯한 많은 후보들이 사람 좋고 자연환경이 좋은 곳을 세계 최고의 지역으로 만들어 보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고 힘을 실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최혁진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국민의힘 강원도당 손원교 수석대변인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본격 선거운동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현재 좀 당내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그 한마디로 말하면 동중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움직이지만 조용함, 그리고 움직임 속의 고요함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선거 승리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여 움직이고 있지만 대선 승리로 인해서 오만하거나 교만한 모습은 보이지 않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전체적인 분위기는 아무래도 고무된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 여론조사를 종합해보면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전망이 50%를 회복을 했고 최고 60%를 기록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국민의힘 지지도가 40%대 중후반으로 민주당보다 한 10% 이상 높은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강원도민의 국민의힘 지지도가 50%대 중반, 민주당보다 한 10%포인트 이상 높은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김진태 후보 지지율 역시 40% 후반으로 민주당 후보보다 10%포인트 이상 앞서고 있어서 더욱이 또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까지 있기 때문에 분위기는 한껏 고조돼 있습니다. 이번이 지방선거지만 이 지역구 국회의원과의 협력도 좀 잘 되고 있나요? 당연히 그 협력이 잘 돼야 되겠죠. 네. 그 다 아시겠지만 5명의 국회의원 중에서 권성동 의원은 이제 원내대표, 네. 한기호 의원은 사무총장, 그리고 유상범 의원은 도당 위원장으로 바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 강원도 선대위원회 이양수 의원과 이철규 의원을 포함해서 모든 국회의원이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지난 17일 선대위 발대식에도 권성동 원내대표와 한기호 사무총장이 직접 참석해서 이번 지방선거에 임하는 각오와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렇듯 모든 국회의원들이 의정 활동으로 바쁜 일정이지만 시간을 내서 전폭 지원을 다짐해주고 있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과의 협력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 그러면 좀 후보들의 캠프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인가요? 네, 뭐 캠프가 워낙 많으니까 네, 그렇죠. 후보자들이 많아서 네.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강원도지사 선거가 최고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가장 최근 발표된 그 여러 여론조사를 종합해 보면 네. 김진태 후보가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네. 더욱이 그 10% 이상 앞서는 여론조사도 있어서 더욱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캠프 분위기는 매우 좋은 분위기라고 할 수 있겠지만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네. 사회 여러 분야에서 또 지지 선언이 이어지고 있고 도내 명망 있는 대학 교수 70여 명으로 구성된 정책 자문단도 이제 발족을 했습니다. 도내 18개 시군 곳곳을 다니며 우세 분위기를 굳히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뭐 결과는 또 지켜봐야 되겠죠. 네. 이 밖에도 18명의 시장 군수 후보들도 4년 전 지방선거 때와는 달리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율이 높은 분위기를 체감하고 있어서 네. 시장 군수직을 지키거나 탈환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고 있고요. 그 밖에 이제 도의원이라든가 시군의원이라든가 그 각 캠프에서 어떤 현재의 분위기, 그다음에 그 도민들, 그 지역 주민들의 어떤 반응을 봐가면서 각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권자의 요구에 얼마만큼 적합한 정책과 공약을 제시하나, 얼마나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거겠죠. 후보의 도덕성도 유권자의 눈높이에 맞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거운동 기간 얼마나 성실한 모습으로 유권자에게 다가가느냐 등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최근 대선 승리와 대통령 취임 그리고 또 새 정부 출범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그 상대 당과 후보의 정책 그리고 도덕성 등도 비교 대상이 되기 때문에 선거 네. 과정에서는 네. 이것도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 뭐 최근에 와서 특히 아주 최근의 일이긴 하지만 최근 민주당의 검수완박법 강행 처리라든가 네. 박완주 의원의 성비 문제 등도 이번 선거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중앙무대에 있었던 그런 일들도 충분히 영향을 미치리라 이렇게 보시고 계시는데요. 자, 그렇다면 국민의힘의 6.1 지방선거 필승 전략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뭐 특별한 전략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후보를 중심으로 당과 국회의원, 당원이 하나가 돼서 지역 발전과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 공약을 제시하고 유권자의 눈높이에 맞게 최선을 다해 열심히 뛰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전략이라면 전략이라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듭니다. 특히 이번 대선에서 승리했다고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고 신실한 마음 자세로 도민 속으로 더 깊이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선거 운동 기간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 운동을 펼쳐서 유권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현재 도지사와 시장군수 19명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은 6명, 광역의원은 46명 가운데 7명, 네. 그리고 기초의원도 한 40% 정도에 불과합니다. 네. 그래서 이 결과 예측이라기보다는 어떤 기대 목표라고 할까요? 민주당 12년 강원도정을 되찾아오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시장 군수와 도의원 그리고 시군 의원도 뭐 당선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목표를 그렇게 높게 잡고 60만 부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당에서는 적어도 이제 과반 정도, 과반 이상을 차지한다면 성공한 선거가 아닐까 이렇게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네. 또 조심스럽게 또 결과를 살짝 예측해 주셨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도민 여러분께 지지를 호소하는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에서 5년 만에 정권 교체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이는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공정과 공평, 정의가 무너진 것에 대한 실망, 그리고 민주당의 내노란불과 위선에 대한 심판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내세운 윤석열 정부의 정권 교체를 완성하는 것은 지방선거 승리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강원도가 또 그리고 각 시군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의 협력이 또 그리고 지원이 중요한 만큼 여당 소속 자치단체장들이 당선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의회와 시군회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여당 소속 의원들이 더 많이 진출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 후보들은 대선 승리와 지지율 상승에 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신실하게 선거에 임해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인 만큼 전폭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선거에서 당선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4년 뒤 선거에서 다시 선택받을 수 있도록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일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새로운 강원도 시대 도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국민의힘 후보들에게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강원도당 손원교 수석 대변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의당 강원도당 강선경 사무처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선경입니다. 정의당 사무처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강원도에서 정의당이 도전하는 곳, 지금 어느 곳인지 좀 꼽아주시죠. 네, 춘천에서 라선거구 즉 석사동하고 효자이동에 후보가 출마하셨고요. 네. 마선거구 태계동에도 후보 한 분이 출마하셨습니다. 그리고 속초의 가선거구 강릉시장 후보 네. 이렇게 지역구로 4분 출마하셨습니다. 네, 우리 4분이 출마를 하셨는데 이제 선거운동을 좀 해보시니까 현재 좀 당내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아주 좋습니다. 저희는. 네, 아주 좋군요. 네. 정의당은 네. 진보정당 지역구 당선자를 낼 준비가 다 됐습니다. 네. 강원도는 3회 4회 때 민주노동당 비례 후보를 당선시킨 이후로 네. 12년 동안 진보정당 소속의 후보들이 당선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네. 한 명도 없고. 네. 예, 그래서 정의당의 기초 후보는 3명이지만 한 분 한 분이 모두 경쟁력이 있는 분들입니다. 네. 이분들이 당선돼서 지방의회를 변화시키고 지역을 바꾸는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후보자별로 당원들이 모이셔서 캠프를 운영하고 있고요. 네. 다음 주 25일에 심상정 의원께서 후보자들을 지원하러 강원도를 방문하실 예정입니다. 네. 다른 진영 후보들에 비해서 재정이나 조직이 많이 취약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의지, 의기, 기운은 다른 정당 후보들에 비해 뒤지지 않습니다. 자기 주머니 털어서 네. 선거 자금 내고 네네. 자기 시간 내서 선거운동 해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여당과 야당이 바뀌는 상황에서 한쪽은 새 정부를 뒷받침해야 하는 목표가 생겼고 한쪽은 지방정부를 지켜서 중앙을 견제해야 되는 목표가 생겼기 때문에 네. 아주 치열하게 승부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네.
그 사이에 틈을 비집고 정의당이 예, 제3정당 정의당이 그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두 개 정당 사이에 들어가고자 하는 것이 저희 목표이고 양 정당에 실망하고 하신 많은 국민들께서 정의당에도 시선을 주실 것이라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6.1 지방선거에 필승 전략도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전략을 좀 세우고 계세요? 양당 독점 정치에 실망하신 네. 강원도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네네. 첫 번째는 저희의 가장 큰 무기는 경쟁력 있는 후보들입니다. 네, 경쟁력 있는 후보. 후보들이 정치 경험도 많으시고 선거 경험 있으신 분들도 있으시고 그래서 운동화끈 조여매고 골목골목을 지금 몇 달째 찾아다니고 계시거든요. 네네. 예, 주민들 만나고 경청하고 이런 자세가 우리 지역 일꾼이라는 신뢰를 드릴 것 같고요. 네. 내가 사는 동네 어떤 변화를 느끼고 전체적으로 지역이 바뀌는 그런 경험을 하시면서 주민들이 좀 많이 지켜봐 주실 것 같고 준비된 후보, 준비된 시의원들 경험 많고 능력 있는 우리 후보들이 첫 번째 경쟁 무기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네. 아무래도 두 개 정당에 비해서 진보 의제가 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다가올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강원도민의 삶을 위협하는 기후위기라든지 기회의 공정을 빼앗는 불평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에 대해서 저희도 이제 대비를 해야 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조례 제정이나 뭐 사회적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하는 일들을 하는 것은 다른 정당들에 비해서 정의당이 월등히 앞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필승 전략으로 또 세 가지 무기를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 도민 여러분께 지지를 호소하는 한 말씀 하고 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은 아직 배가 고픕니다. 네. 이제 좀 코로나 시국을 넘어서 좀 새로운 전환의 계기도 필요하고 네. 우리 삶이 하나하나 좀 바뀌기 위해서는 실제로 주변 정치가 바뀌어야 되는데 강원도는 이 양당 구도에서 지금 몇 년째 굳어져 있는 틀이 변화가 없습니다. 두 개 정당이 자리를 바꿔가면서 의회를 지키고 있고 집행부를 지키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생활이 바뀝니다. 이번에는 그 변화를 정치에서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3정당 정의당에게도 기회를 주셔서 주민들이 다양한 삶을 누리셨으면 좋겠고요. 정의당 후보들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승리해서 꼭 내 지역 그리고 강원도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좀 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의당 강원도당 강선경 사무처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각 당의 강원도당 대변인들 모셔봤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